네, 여러분 노마드 정변 TV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김 박사의 질문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자, 이 혹서기에 어떻게 여름 휴가들 잘 보내셨습니까? 김 박사님 어떠세요? 아직 휴가는 거기 너무 바빠가지고. 아 바쁘세요 네, 많이. 지금. 아, 뭐 이렇게 바쁘세요? 네. 여름 혹서기에 좀 쉬셔야죠. 그러게요. 뭐 일이 계속 뭐 많아지네요. 일이 많아지니까. 일이 많아지지만 이 노마드 친구들을 위해서 네. 좀 좋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또 이 노마드 놀 수 없죠. 네. 쉴 수 없습니다. 네. 한 주 쉬었지만 이제 여러분 휴가 가는 이 기간에도 네. 여러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좀 소개해 주시죠.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2, 3회 전인가요? 저희가 핸드폰 빨리 찾는 법 해가지고 그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해서 유심요법 네. 하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언급했죠. 언급했잖아요. 네. 관련한 점유이탈물 횡령하고 사기와 절도의 그 중간 영역에 있는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사기, 횡령, 점유이탈물 횡령죄 네. 각각의 어떤 구별하는 법도 좀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재물죄에 관해서 다 나오는 건데요. 네. 그러면 근데- 절도, 사기, 네. 그다음 횡령. 횡령, 예. 그래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유익하게. 자, 처음에 간단하게 퀴즈 하나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례를 가져오셨죠. 네, 사례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되죠? 그 갑이라는 사람이 그 고양이 사료를 사가지고 네. 봉투 종이 봉투에 이제 담아서 매장을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잠시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에 들어와서 커피 마시면서 그 가방은 이제 테이블 밑에다 내려놨어요. 잠시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돌아왔더니 그 가방이 없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가져간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제 퀴즈예요. 네. 그다음에 이 그 갑이 뭐 다시 이제 고양이 사료를 이제 또 잊어버렸으니까 다른 사례죠 지금은? 예, 이건 다른 두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예요. 또 고양이 사례? 또 사료. 고양이 사료를 이제 샀는데 네. 사가지고 이제 종이 봉투에 담아서 네. 버스를 이제 기다리려고 버스 정류소에 앉아서 이번에 버스에 탔습니까? 그 정류소에 있는 의자 밑에다가 내려놓고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네. 버스가 오니까 막 갑자기 그 뛰어가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어요. 네, 그냥 근데 그걸 두고. 버스를 타고 보니까 어, 아차 내 가방 해가지고 다시 돌아보니까 네. 그 의자 밑에 놓아둔 그 가방도 또 사라졌어요. 없어졌으니까. 예. 그리고 또 이 또한 또 의뢰 그 범행이었는데 이 경우 두 사례가 좀 미묘하게 다르네요. 첫 번째 카페에 놓아둔 가방을 가져간 의뢰 죄는 보기를 좀 드릴게요. 1번 사기죄, 예, 밑에 나옵니다. 2번 횡령죄, 3번 점유이탈물 횡령죄, 4번 절도죄. 버스에 그 카페 밑에 내려둔 가방이 없어졌을 때 이 네 가지 중에 네. 하나를 여러분들이 골라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카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 사례에서 버스 정류장 의자 밑에 내려둔 가방이 없어졌는데 그 가방을 가져간 사람이 죄는 이것도 보기는 아까 똑같습니다. 1번 사기, 2번 횡령, 3번 점유이탈물 횡령, 4번 절도. 이렇게 해서 한번 보기를 드릴 테니까 저희가 그 프로그램 말미에 정답을 알려드리고 해설을 좀 해드릴 테니까 방송 보시는 중간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본격적으로 진행할 텐데요. 네. 사기죄하고 절도죄 뭐 굉장히 뭐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또 그렇죠. 죄인데 한번 명확하게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사례를 먼저 드릴게요. 자, 피해자는 어떤 매장에 들어가서 어떤 공구를 이제 사러 들어갔어요. 드라이버를 사러 이제 매장에 들어갔는데 계산을 하고 이제 빠져나왔어요. 근데 매장 주인이 아까 그 드라이버를 사고 나간 그 손님이 지갑을 놓고 나갔어요. 아. 그래서 매장 주인이 이거 손님 들어오면 찾아줘야지 하고 이제 맡겨놓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그 매장 안에서 누가 들어와서 우산을 사가지고 나가는 찰나에 네. 매장 주인은 나중에 들어온 네. 사람이 한테? 지갑 주인인 걸 착각하고 손님 지갑 이거 손님 거죠? 선생님 거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 손님은 원래 정상적이면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자기 아니니까. 근데 네 맞아요 라고 하고 그 지갑을 가지고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지갑을 가지고 나간 피고인이 재판을 이제 받게 됐는데 네. 이 사안은 절도죄와 사기죄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굉장히 좀 애매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네요. 이 사건 좀 해설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절도는 그 재물이 있으면 그냥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것이고 절취하는 것이고, 사기는 내가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상대방이 알아서 내놓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알아서 내놓게 하는 그게 사기인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게 그 가게 주인이 먼저 지갑 주인 아니시냐 먼저 얘기했다는 거죠. 그죠. 먼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냥 우산 사가지고 나가려다가
이것 봐라 하고서 이분이 한 거는 제게 맞습니다. 이게 다네요. 그렇죠. 뭐 특별히 뭐 속이 기망하거나 뭐 그런 적극적인 그런 의도는 그렇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분은 어쨌든 그거 내 거 맞습니다 하고 받아가지고 나간 것 뿐인데 네. 그러면 이건 절도라고 하기에도 어렵고 그렇다고 사기라고 하기에도 그렇게 적극적인 어떤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경계선상에 좀 있는 사안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 검사가 이거 애매하네 라면서 절도죄하고 네. 그 사기죄로 그 예비적으로는 사기죄도 또 기소를 하고 해서 주의적 예비적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청구했어요. 기소를 했어요. 예. 근데 해설을 결국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났죠? 해설을 해드리자면 이게 심급마다 결론이 조금씩 달라졌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나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이게 주의적 절도 예비적 사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무죄가 이제 나왔고,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항소심에서는 예비적인 그 종수사실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을 해서 그쵸. 벌금 50만 원. 하여튼 굉장히 약하게 이제 처벌 수준이 굉장히 낮긴 한데 사기죄를 인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했죠. 야, 내가 이게 사기꾼까지 돼야 되냐 이걸 가지고 그분도 좀 그런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 원심, 그러니까 2심의 그 사기죄 선고가 확정이 됐습니다. 유죄로. 이게 원래는 사실 법리적으로 얘기하면 뭐 처분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어쨌든 지금 사안은 사기죄로 처벌이 됐고 그렇죠. 절도한다. 이게 결국은 그 가게 주인이 손님 거 맞으세요? 라고 했을 때 네 맞습니다. 라는 것이 기망행위가 됐다는 거 인정한 거죠. 네. 물론 그 기망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가벌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위법성 죄질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는 양형에 반영해가지고 뭐 벌금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는 된다. 네. 라고 이제 된 거죠. 사기죄가 절도보다는 좀 양형이 세죠? 법정형이 더 셉니다. 네. 절도죄는 아마 6년 이하의 징역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고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사기꾼들이 더 나쁘다는 얘기죠. 네. 결국은 네. 좀 더 그 센 형으로 네. 이분 선고를 받게 됐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기죄하고 절도죄에 대한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절도죄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퀴즈를 드린 부분에 연관해서 좀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절도하고 네. 점유이탈물 횡령하고도 또 구별할 수 있는 또 그렇죠. 또 어떤 포인트가 있죠. 맞습니다. 사례를 하나 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어떤 그 승객이 지하철을 탔어요. 네. 지하철을 탔는데 그 선반 위에 지하철 가방, 선반에 지하철 선반 지금 선반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위험해요. 놓고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네. 놓고 또 내렸어요. 내렸는데 또 그 승객 중에 어떤 사람이 가방을 또 가지고 갔어요. 아, 그걸 또 가져갔어요. 네, 안 가져가는데. 네. 가져갔을 때 네. 이때는 또 어떤 죄로 또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이렇게 또 가져갔으니까 뭐 절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 본인이 가져갔으니까 절도가 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이게 또 중요한 건 장소에 따라서 또 그렇죠. 죄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도 좀 해설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절도죄의 구성 요건은 뭐냐면 타인의 재물 그리고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절취했을 때 그게 절도가 돼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재물은 절도가 안 되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타인의 재물이라 하더라도 점유가 나한테 있다. 이미 나한테 예를 들어 상대방이 사용 허락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동차 네가 그래서 잠깐 써라. 내가 점유하고 있어. 그거를 가져가게 됐다고 해서 절도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점유를 탈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의 재물을 탈취했을 때 점유를. 그래서 이제 절도가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의 쟁점은 이게 지하철이잖아요. 네. 선반 위에 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원래 소유주의 점유에선 떠났죠. 그죠? 이 절도 어디 있는지 이분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점유를 이탈한 거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고 네. 이탈했으면 점유 이탈물 횡령이 된 것이고 네. 점유 이탈이 안 됐으면 절도가 된 절도죄죠. 거죠. 그러면 지금 점유 이탈이 됐냐 안 됐냐는 그 지하철의 보관 관리 책임자가 지하철 공사라고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하철 공사에 그 예를 들어 무슨 어디 뭐 광화문역의 그 담당 공무원 철도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분의 점유하에 있냐 없냐 네. 우리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건데 점유하에 있나요?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애매한데 네. 일단은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그 지하철이나 아니면 고속버스나 이런 데 선반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 밑에 내려거나 이것이 발견됐냐 안 됐냐 그 지하철 공사 직원이라든지 고속버스 운전사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점유를 간수해서 이거를 이제 소유주한테 돌려줘야 될 지위나 뭐 직무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발견이 된 상태가 아닌데 가져왔다고 하면
점유 이탈 명령이 됐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선반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즉 지하철 공사나 그 직원의 그 눈에 안 띈 거죠, 그죠? 점유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네요. 그죠? 눈에 안 띄었기 때문에 점유했다고 볼 수 없는 그냥 거기 놓여져 있는 거예요. 네. 점유를 이탈한 거죠. 그러면 점유 이탈은 횡령죄가 되겠네요. 그렇게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실제로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하철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간수자. 네, 관수자. 네, 관수자로서 승객을 입고 내리는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이 있을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해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를 인정했는데 고속버스 안에 있는 뭐 승객에게 그 놓고 내린 물건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라고 있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 점유하에 있다고 하면은 그 직접 그 안에 지켜보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은 점유했다고 볼 수도 그렇다고 있을까요? 볼 수도 있겠죠. 네. 예, 그 공간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택시 같은 경우는 딱 공간이 좁잖아요. 네. 그죠? 그래가지고 승객이 죽어내렸다. 다음 승객이 그걸 보고 가져내렸다. 이게 그러면 점유 이탈 명령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운전기사가 뒤만 돌아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운전기사의 점유하에 놓여졌다고 볼 것이냐? 그래서 네. 절도가 될 것이냐? 이게 하여튼 장소나 그런 그 점유 관수자의 그 뭐지 파악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례 몇 가지 살펴봤는데 처음에 퀴즈 내드린 네. 고양이 사료가 담겨 있는 봉투에 네. 대한 그 정답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에 카페에 들어서 고양이 사료가 담긴 종이 봉투 테이블 밑에 놓인 거는 카페? 네,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되겠죠. 카페요? 네. 카페에서 가져온 점유 이탈 명령이 되나요? 되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답을 네.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약간 가지- 트릭을 좀 썼는데 네. 절도죄가 됩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다음에 그 버스 정류장 밑에다가 놓인 거는 음,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아실 수 제가 있어요. 트릭을 막 쓰면서 좀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좀 해설을 좀 부탁드리죠. 그러니까 그 카페라는 그 한정된 공간, 그 카페 주인이 이제 항상 청소하고 관리하고 치우고 이미 그곳은 손님이 두고 나가는 순간 카페 주인의 점유에 들어왔다고 봐야죠. 점유가 미치는 한정된 공간 점유가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버스 정류장 밑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누가 상시 지켜보고 관리하고 뭐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의 점유가 미치지 않죠 평소. 점유를 이탈했기 때문에 누군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미치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보겠죠. 네. 처음에 저희가 계속 이제 제가 계속 그 포인트를 좀 강조했던 게 이 장소는 카페고 이 장소는 버스 정류장이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 이렇게 이제 절도죄와 사기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는 게 서로 이제 전혀 다를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결이 달라요. 네, 결이 좀 위치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그 관리자의 지배 범위에 미치느냐 이런 걸 좀 물어봤는데 은행에 가면은 은행 직원한테 우리가 통장 돈 인출할 때 통장 보여주고 비밀번호 누르라고 하면 비밀번호 누르고 신분증 보여달라고 신분증 확인하고 해서 그렇죠. 이 서류가 맞으면 은행 직원이 통장에 돈 인출해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통장의 진정한 명의자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통장을 이제 명의자의 통장을 가지고 신분증도 위조하고 네. 비밀번호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은행에서 입장에서는 뭐 다 맞으니까 돈을 인출해 내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법무상의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도 아까 매장에 들어가서 손님 지갑 맞지요? 손님 지갑이지요? 네 하고 가져 나오는 것처럼 비슷한데요? 똑같이 비슷하게 해서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도 들어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아까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점유자고 가게 주인이 점유자였고 이게 통장 같은 경우는 예금 채권의 점유는 예권 채권이라는 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대신에 그 채권이라는 권리를 점유에 준하여 이제 준 점유하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은행 직원을 속여가지고 본인 행세를 해서 현금을 인출해서 가져갔다. 그러면은 재산상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서 사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통장 진정한 명의에 참칭한 거죠. 그렇죠. 네, 사칭해서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것 같네요. 네. 통장 뭐 가져온 거는 별도로 명백한 절도. 통장 가져온 건 절도가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은행 가서 은행 본인 직원. 사칭하고 신분증 위조하고 또 사무소 위조 사무소 행사되고 그렇죠. 또 돈 꺼낸 거는 또 사기죄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겠네요. 이거는. 그럼 갑자기 생각났는데 ATM 기기에서 다른 사람 카드로 돈 인출한 거는 그 상가? 현금 인출기는 얘기가 다르고 네. 현금 인출기는
현금 인출기는 기계를 속일 수는 기계를 없잖아요. 속일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속는 거는 항상 사람이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키는 건 사람이기 네. 때문에 현금 인출기에서 뽑은 거는 이게 절도가 되겠네요. 절도가 되겠나? 네. 현금이라는 것도 재물이니까요. 네.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고 네.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또 예. 생활 법률 얘기를 가져와 주셨네요.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절도, 사기, 횡령, 이렇게. 정밀탐 횡령. 정밀탐 횡령. 네. 그 네. 바깥에 있는 그 혹시 뭐 테이블 밑에 뭐 종이 가방 이런 거 뭐 주인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가져가시면 큰 네. 화를 입습니다. 어차피 이거 보시는 분들은 가져가실 생각도 없으신데 그렇죠. 피해를 입으셨을 때 네. 그리고 신고를 할 때 참고를 하십사 하고 네.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아유 예. 오늘도 김 박사님 재밌는 사례 가져와 주셔서 감사하고 네. 우리 또 이제 혹석이지만 또 김 박사님과 함께 한 주 쉬고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또 유쾌한 주제로 갖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계시고 그때 또 우리 노마 친구들 같이 보죠. 네, 또 뵙죠. 예,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 안녕.